자, 그럼 이제부터 첫 번째입니다. 의문사 질문의 무조건 정답 1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근데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내가 누구랑 싸우는지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내가 북한군하고 싸우는 건지 일본군하고 싸우는 건지 누구하고 싸우는지도 몰라서는요, 절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도대체 의문사 질문에서 의문사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갖다가 잠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의문사가 뭔지 제가 이렇게 말은 써놨지만 이게 바로 마음속으로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정 정보가 필요할 때 사용된다. 그래, 특정 정보란 과연 무엇일까? 그래. 자, 여기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의문사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네, who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장소가 궁금하면 어떤 의문사가 필요할까요? 네, where라는 의문사가 필요해요. 시간이 궁금하면 어떤 의문사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when이라는 의문사가 필요해요. 즉, 사람이란 특정 정보가 궁금해? 그러면요, 의문사 중에서도 who라는 의문사가 필요한 것뿐이고요. 장소라는 특정 정보가 궁금하면 당연히 뭐다? 장소를 말해주는 where라는 의문사가 필요한 것뿐이에요. 이것처럼 의문사란 각각의 특정 정보가 필요할 때 필요한 장치인 것뿐이에요. 아, 조금은 이제 이해되시죠? 그렇구나. 내가 어떤 특정 정보가 필요할 때 그 특정 정보를 물어보기 위해서 마치 뭐다? 특정 의문사가 필요한 것뿐이었구나 라는 거, 완전히 쉬운 논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실제 토익 문제인데요. 제가 여기서 갖다가 살짝 한글로 변형을 해보았습니다. 자, 같이 좀 볼까요? 첫 번째, 세미나에 누가 참석해요? 라고 실제로 질문이 나왔던 겁니다. 자, 여기 누가 참석합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의문사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의문사 당연히 who로 질문한 것이 돼요. 자, who로 질문했습니다.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정답은 여기서 A, B 중에서 일단 B는 보지 마시고요. A를 보자면 누구예요? 라고 질문했으니까 당연히 대답은 과장님이요처럼 사람으로 대답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두 번째 예문 잠깐 볼게요. 세미나가 언제 열려요? 라고 해가지고 내가 자, 시간이 궁금한 when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인지 when으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뭐다? 그러면 시간이란 특정 정보를 줘야겠더니 A번에서 다음 주요 라고 해서 역시 시간으로 잘 대답했네요. 하나만 더. 세미나에 어떻게 가요? 그래서 이번엔요, 어떻게 라는 것, 즉 의문사 how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는지 그 수단과 방법을 물으니까 뭐 기차로요, 운전해서요, 걸어서요 등 당연히 이동 수단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A번에서 잘 대답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각각의 궁금한 정보를 갖다가 그대로 제공을 해가지고 정답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A번을 볼 게 아니라 제가 B번을 설명드리려고 이 예문을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세미나에 누가 참석합니까? 라고 사람이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겠죠?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몰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니? 모르겠는데요? 정답이 되네요. 그렇죠? 정답이 되네요. 두 번째, 의문사를 고쳐봅시다. 의문사가 who에서 이번엔요, when으로 시간을 물어보는 의문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미나가 언제 열려요? 라고 했더니 역시 그 질문을 모르면 모릅니다 라고 또 대답할 수 있겠죠? 아, 그러네요. 역시 이것도 정답이 돼요. 의문사를 또 바꿔봅시다. 자, 그럼 세미나에 어떻게 합니까? how 질문으로 바꿨어요. 당연히 그 정보를 모르면 몰라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의문사는 총 7가지가 나온다고 아까 좀 전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각각의 모든 의문사는요, 각각의 특정 정보가 궁금할 때 필요한 장치인 것 뿐인데요, 그 특정 정보를 모르면 당연히 모르는 상대방은 몰라요 라고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정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구나. 의문사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면 무조건 정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몰라요라는 대답을 지금부터 실전에서 나왔던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무조건 정답 15가지 중에서 최근에 가장 빈출도가 높은 거 8가지를 제가 화면에 띄워봤습니다. 요거는 이번 달에도 반드시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머릿속으로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선생님,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하지만요, 잠시 후에 저랑 같이 외우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먼저 일단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don't know.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왔네요. 즉, 자, 질문에서 의문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보기 중에 하나가 I don't know 라고 나왔습니까? 그럼 그게 바로 정답이니까 나머지 보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요. 해석할 필요도 전혀 없겠습니다. 완전히 쉽죠? I don't know. 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요. I'm not sure. 확실하지 않아요. 즉,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에 속해요. 여기까지는 따라올 수 있겠죠? 쉽네요. 날이 추워요. 그렇죠? 막 콧물이 자꾸 나오네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부터는요, 좀 길어졌어요. 하지만 제가 줄여드릴 거예요. 일단 해석해보면요. that 그것은 hasn't been announced. announce는요, 어떤 것을 발표하다라는 뜻인데요. 요것을 갖다가 줄여서 우리가 not announced.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뭔가 모르지만 발표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속해요. 이해되시나요? 자, 세미나에 누가 참석해요? 발표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세미나가 언제 열려요? 발표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온다는 말에 해당돼요. 이해되시겠나요? 네 번째 보도록 합시다. 자, 저는요, haven't decided yet. 아직 decide, 결정하지 않아서 역시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not decided.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간단하시겠죠? 다섯 번째 보도록 합시다. 자, 그것은 hasn't been discussed yet. discuss는요, 토론하다, 논의하다, 상의하다라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줄여서 우리가 not discussed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당연히 토론, 논의, 상의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즉, 물어보는 질문에서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볼게요. The schedule 일정은요, hasn't been confirmed yet. confirm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확인하다 라는 뜻인데요.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저는 물어보는 질문을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줄여서 당연히 not confirmed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인데요. 요즘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자, I'll check.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I'll find out.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왜 확인해보고 왜 알아본다고 할까요? 자, 세미나에 누가 참석합니까?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즉, 지금은 모르니까 당연히 바로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한 것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자, 이것을 갖다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지금 한꺼번에 이걸 다 외우지 마십시오.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외웁니까? 단지 하루에 한 번씩만 여러분이 이것을 갖다 펼쳐놓고 한 번씩만 따라 읽으세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면 기가 막히게 몽땅 다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걸 갖다가 한 번씩 꼭 수업 전에 따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 경험을 해보실래요?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I don't know. 좋습니다. 두 번째, I'm not sure. 세 번째, not announced. 네 번째, not decided. 다섯 번째, not discussed. 여섯 번째, not confirmed. 일곱 번째, check. 마지막, find out.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I don't know, I'm not sure, not announced, not decided, not discussed, not confirmed, check, find out.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만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입으로 외우시게 되면요. 일주일 후면 기가 막히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던 것을 자신도 모르게 깨달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점수를 갖다가 너무너무 쉽게 딸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오늘 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외우도록 합시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9번째부터 15번째까지는요, 지금 제가 전달해 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본문 강의 가서 제가 나머지 것을 갖다가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두 번째로 가봅시다. 제가 이렇게 색깔도 표시해 놨네요. 보시고요. 자, 이제 이걸 갖다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겠죠? 여기 바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가 질문해서 의문사가 들렸어요. 의문사가 뭔지는 몰라도 상관없고요. 뒤쪽은 몽땅 다 놓쳐도 아무런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근데 선택지를 듣다 보니까 보기 중에 하나가 갑자기 I don't know 라는 게 들렸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무엇이죠? 당근 B번이 정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A번이나 C번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A번은 어찌어찌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B번에서 갑자기 무조건 정답이 나왔으니까 C번은 그냥 절대 듣지 않아도 되는 거 아시죠? 괜히 이거 듣고 있다가 그쵸? 집중도를 떨어뜨리면 나중에 전체 시험을 망치게 되니까 쓸데없는 거는 과감하게 버리는 연습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우리 두 번째. 의문사 질문은 이번에는 무조건 오답이에요. 자,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고수들이 쓰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초보지만 고수처럼 한번 문제를 갖다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무조건 정답이 7개나 있네요. 자, 어려운 문제 해결법. 아까 잠시 전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초보들은 정답만을 맞추려고 애쓰지만 고수들은 뭐라고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답을 직접적으로 공략하지 않고 오답을 소거하면서 정답을 갖다가 거저먹기 방식으로 도출해낸다고요. 여러분도 그 방식에 한번 비법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바로 제가 전달해드렸습니다. 의문사 질문에 무조건 오답 7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yes. 두 번째, no. 세 번째, sure. 네 번째, okay. 다섯 번째, right. 여섯 번째, think. 일곱 번째, really가 있겠습니다. 좀 이따 해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자, 예문 좀 봅시다. 자, 여기 역시 기출 예문인데요. 한글로 잠깐 고쳐봤습니다. 첫 번째 예문 봅시다. 세미나에 누가 참석해요? 라고 해서 역시 아까 의문사 후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혹시 이 대답이 가능할까요? 네 라는 대답이요. 다시 읽어볼까요? 세미나에 누가 참석해요? 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두 번째 볼게요. 세미나에 언제 가요? 해서 의문사가 이번에는 바뀌었네요. 자, when 의문사로 바뀌었고요. 대답이 이게 될까요? 네. 말이 좀 이상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미나에 언제 가요? 네. 좀 이상하죠. 다른 걸 볼까요? 세미나는 어디에서 열려요? 해가지고 의문사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장소를 의미하는 where로 바뀌었네요. 대답, 네. 말이 계속 이상하죠. 네. 역시 밑에 걸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참석합니까? 네. 언제 가요? 네. 어디에서 열려요? 네. 어떻게 가요? 네. 이거는 대답이 아니라 솔직히 반항에 속해요. 의문사 질문은 절대로 yes나 no식으로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 큰 특징에 해당돼요. 요거는 여기 간단한 예를 제가 드려드렸는데 먼저 보시면 Did you attend the seminar? 라고 해서 당신은 세미나에 참석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참석했으면 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또는 Can you open the window? 창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뭔가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열어줄 수 있으면 물론이죠 라고 sure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처럼 절대로 yes, sure 이런 대답은요. 즉 네 라는 대답은 조동사로 질문했을 때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의문사로 질문할 때는 이렇게 yes나 no란 식으로 근거 없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약간 좀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완벽하게 몰라도 그렇군요. 지금 완벽하게 잘 이해를 못하시면 일단은 의문사 쪽에는 yes나 no라고 대답할 수 없구나. 일단 기계적으로 외워두시고 나중에 차근차근 우리가 실전 문제를 풀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자, 여기 그래서 일단 내가 뜻을 또 적어놨습니다. yes는 당연합니다. 네 라고 대답하고요. 해석하고요. no는 당연히 아니요 또는 아니요라고 해석하고요. sure. 자, sure라는 것은 학생들이요. 굉장히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yes하고 똑같은 개념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친구가 많은데요. sure라는 것은요. yes의 한 3배 정도 강조되는 표현이라고. 즉, 긍정의 강조 표현이 sure인데요. yes하고는 절대 달라요. 선생님, 강조하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어떤 순간에는 절대로 sure라고만 대답할 수 있지 yes라고 대답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전혀 모르고 초보들이라든가 때로는요 강사님들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yes하고 sure는요 전혀 다른 개념인데 나중에 또 제가 예문 들어드릴게요. 일단 물론이죠 라고 해석한다는 거 이거 알아두세요. 원래 해석은요 5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네 번째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라는 것은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뭔가를 갖다 상대방이 제안할 적에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좋아요 처럼 보다 뭔가를 제안할 적에 그것을 갖다 수락할 적에 쓰는 대답이 오케이인 거예요. 5번째 보도록 합시다. right이 있는데요. right은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여기 있듯이 that's right. 그 말이 맞습니다. You're right. 당신 말이 맞아요. Alright. 좋습니다. 처럼 다 요 3가지의 줄임말이에요. 어쨌든 보기 중에서 right, right이 들리면 그냥 이거구나라고 똑같이 생각해도 상관이 없고요. 6번째입니다. thank라는 말은요. 무엇의 줄임말이면 thanks, 고마워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처럼 다 요 2가지의 줄임말인 것 뿐이에요. 당연히 역시 이것도 의문사 질문에는 대답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세미나에 언제 참석해요? 고마워요. 말이 되나요? 세미나에 누가 참석해요? 그 말이 맞습니다. 세미나에 언제 참석해요? 좋아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마지막 7번째인데요. really. 뭔가 우리가 놀랐을 때 쓰는 말이죠. 정말? 예를 들어서 세미나에 누가 참석합니까? 정말? 세미나가 언제 열려요? 정말? 이렇게 대답할 수 없다라는 말에 속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일단 우리 이거 매달마다 미친 듯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좀 외워가도록 합시다. 먼저 일단 이 위에 있는 4가지 yes, no, sure, okay를 반드시 초보도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만점을 받고 싶은 분이라면 나머지 3가지를 갖다가 추가로 외웁니다. 그럼 일단 우리 누구든지 외워야 되는 건 4가지를 같이 외웁시다. 첫 번째 yes, no, sure, okay. 그 다음에 추가로 right, think, really 까지를 갖다가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이것은 매달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자, 아까 8투는 30문제가 출제된다고 소개시켜드렸어요. 이 중에서 의문사 질문이 45%고 조동사 질문 쪽이 55%라고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의문사 질문 쪽에서 yes, no, sure, okay, right, think, really라고 대답하는 것은 무조건 오답이라고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때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요. 자, 이것을 갖다가 문제로 환산해 보자면요. 평균적으로 자, 이 45%에 해당되는 것이 약 12문제가 배정이 된다는 말인데요. 이 중에서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몽땅 다 모든 문제는 무조건 이것이 무조건 포함이 돼가지고 오답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것이 출제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점수를 갖다 쉽게 딸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실제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 자, 역시 의문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뒤는 다 놓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은요. 자, 듣다 보니까 보기 중에 하나가 yes로 대답을 했어요. 그럼 A번은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맞습니다. 얘는 절대로 오답이에요. 절대로. 절대로 오답이니까 얘는 yes 하자마자 뒤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초보들은 이런 착각을 해요. 또는 이런 실수를 하는데요. yes니까 아, 오답인 거 알았어. 그런데 뒤를 갖다 자기도 모르게 듣고 있어요. 근데 뒤는 질문에 대해서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정답이라는 것은 한 군데도 틀림이 없어야 돼요. 반드시 질문에 일치하는 것이 나와야만이 정답인데 여기서는 yes 때문에 오답이니까 뒤에는 아무리 질문에 대해서 맞는 말이 나와도 전체 A번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yes 나오자마자 뒤쪽은 신경 접으시고 다음번 보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가끔가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3가지 보기 중에서 2가지의 yes, no, sure, okay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정답은 뭐예요? 맞습니다. 당연히 C가 정답이겠죠. 그런데 아까 만약에 요거 sure가 없는 거 있죠? 즉 보기 중에 하나에 yes가 들어있는 것 이것이 매달마다 얼마나 많이 나온다고요? 전체 의문사 질문 12문제 중에서 한 문제나 2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균적으로 10문제는 무조건 한 가지 보기에 yes나 no가 꼭 들어있으니까 반드시 한 가지 선택지를 제외하고
이지선다로 만들어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의문사 질문이 쉬운 이유는 뭐냐면요. 질문 자체도 쉽지만 정답도 솔직히 겉으로만 삼지선다지 이것이 솔직히 이지선다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의문사 질문은 더욱더 쉽다라고 말을 하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겠나요? 그렇죠? 좋습니다.